파워가 있는 놈들이 먹고 살게는 해줄게요. 측은지심을 가진 지구인 선배, 미국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노페이크 마케팅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는 유튜브 컨텐츠 2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케터의 소소한 지식 창고가 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유튜브 큐레이션도 그 영역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컨텐츠는 2개입니다. 첫 번째는 머니인사이드라는 채널에 9월 13일에 게재된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의 정확한 제목을 읽어드리면 딱 5년 남았어요. AGI 시대가 오면 이런 인간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총 러닝타임 45분짜리 컨텐츠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라고 하는 채널에 트럼프가 애써 외면하는 미국 제조업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러닝타임 38분짜리 컨텐츠입니다. 간략히 목차와 그 다음에 다른 이런 종류의 컨텐츠와는 달리 이 추천 컨텐츠에는 어떤 요소들이 조금 색달랐는가, 저를 터칭했는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교수의 딱 5년 남았어요. AGI 시대에는 이런 인간만 살아남습니다 라고 하는 컨텐츠는 AI 2027 4월 보고서로 컨텐츠가 시작을 하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AI의 미래가 뭐냐,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쓴 보고서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오픈 AI에서 AI 안전성 연구를 하시던 그 분들께서 회사를 나와서 쓰기 시작한 보고서라고 하고요. 요약하면 결국 그분들의 주장은 2027년에는 AI가 아닌 AGI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AI는 뭐고 AGI는 뭐야? 이 설명도 김 교수 컨텐츠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여서 그냥 인공지능이 아닌 우리 현재 현존하는 인류의 산업과 경제적,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너럴이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뭐 알파고 하면은 바둑, 그 다음에 챗 GPT는 뭐 관련된 컨텐츠를 큐레이션에서 나한테 제공해 주는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영역별 인공지능은 있었지만, 하나의 기계가 인간사의 모든 사회 경제적 또는 산업과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은 굉장히 먼 미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쭉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목차로 좀 보면, 저가 좀 재밌었던 거는 그 두 번째 서브 목차에서 인간 능력은 여기까지다. 요즘 과학기술 발전이 멈춘 이유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재밌었는데, 제가 워낙에 이런 분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좀 저는 늘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사실 멈출 수 없는 수레이긴 하지만 대체 이 AI는 왜 과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키나. 사실 지구 전력의 대부분을 이제 AI가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도덕관념이 부족한 과학자들의 놀이터인가? 또는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수긍이 갔어요. 사실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룩한 과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의 약간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좀 과학기술의 진보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느끼나 봐요. 그 이유가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이제 수명, 인간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아무리 모이고 집대성되어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 AI의 서포트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능력은 여기까지고 그 뒤부터는 AI랑 같이 손잡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굉장히 저는 수긍이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소득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런 유사한 컨텐츠들은 꽤 많아서 그냥 쭉 이렇게 재밌게 이제 넘어갔었고요. 좀 재밌었던 거는 김대식 교수님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약간 통섭적 사고?
통섭적 지식을 이렇게 날실과 시실로 엮어서 제공해 주는 게 매우 재밌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소득의 개념, 그리고 AI가 모든 노동을 대체할 때 남아있는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되나는 문제에 약간의 과거의 모범 답안 같은 게 로마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사실 이제 로마의 참정권을 가진 시민들이 가진 두 가지 권리가 요즘 기본소득 같은 먹고 살게는 해줄게 하나랑,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노동하지 않는 대신에 즐겁게 해줄게. 그래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극장도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 제공의 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과거에 인류가 이제 넘어왔다고 생각했었던 약간의 그 암흑의 시대?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또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가나? 물론 재밌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는 챗 GPT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그 사용권을 주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하니, 이게 반복이라고 해야 될지 좀 개선된 진화라고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저는 이 컨텐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하나를 잡으라고 하면 그 과학자의 우리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컨텐츠를 보면은 한 말미쯤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는 얘기를 꼭 조언을 하시죠. 그럼 대부분 뭐 이러이러한 직업은 사라질 거니까 이런 역량을 키우고 뭐 이렇게 대처하라, 이런 컨텐츠가 많은데, 여기에서의 김 교수는 마치 이제 과학기술에 그 종사하는 과학자나 교수가 아니라 측은지심을 가진 지구인 선배로서의 뉘앙스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는 이제 AGI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기 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10년 정도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AGI나 ASI, 뭐 아까 이제 잠깐 앞에 언급은 못했지만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오면 사실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지능들이 이 지구의 모든 그 산업과 경제 생태계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암울한 미래라고 해도 터미네이터 같은 파괴적인 미래라기보다는 합리적인데 되게 간섭이 심한 그런 요소로서의 AGI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굉장히 비이성적 존재고 또 한정된 시간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에 대한 해석의 범위는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김 교수가 여기서 말씀하신 그 크레임을 하나 딱 이렇게 연결해 보면, 나는 내 인생을 망칠 자유가 있다. 가장 큰 자유는 내가 나를 망칠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프랑스의 프랑스와 사강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께서 그 법정에서 하신 말하고도 또 일맥상통하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바른생활 사나이가 되고 뭐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세를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 10년 이내에 반드시 도래할 이 AGI가 프레임이 되는 그 세상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하는 조언이 굉장히 마음을 터칭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그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등에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돌아가는 판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죠. 김 교수의 지적도 유사합니다. 과거에는 뭐 민주 진영 아니면 뭐 자본주의 진영 이렇게 해서 뭐 힘센 놈, 덜 힘센 놈 이래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고, 이쪽은 또 뭐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되고 이랬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라 어느 진영에서나 파워가 있는 놈끼리 뭉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19세기의 세계관을 연상시킨다는 말씀도 이 컨텐츠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뭐 AI가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클레임으로 많이 듣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되게 조화롭게 말씀을 해주시니, 진짜 뭔가 큰 게 오고 있나 보다 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AGI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가에 대한 좀 울림을 주는 그런 컨텐츠였기 때문에, 단순히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어서 여러분께 한번 그 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두 번째 컨텐츠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에 트럼프가 애써 외면하는 미국 제조업의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워낙에 직관적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시겠죠? 여기도 소 챕터를 잠깐 훑어보면 진짜 제조업이 어려운 나라 미국, 그리고 상상 이상의 하드코어 난이도, 심각해지는 제조업 구인난, 그리고 제조업 기피 현상은 왜 일어날까, 미국 제조업 교육의 붕괴, 너가 하라 제조업 해결 방안은, 이렇게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만 들어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들어오시죠?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컨텐츠가 재밌고, 최준영 박사님의 컨텐츠는 믿고 보는 컨텐츠이긴 하지만 특히 이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도 참 이렇게 한국 사회와 한국 산업을 보는 통찰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절묘하게 비교하면서 굉장히 이해도도 쉽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컨텐츠를 보면서 특히 재밌었던 부분은 제조업 마인드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젖어 사니까 얼마나 우수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저희가 잠깐씩 이렇게 잊고 있는데, 사실 뭐 지역 전문가로 가 있다든지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일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저에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한국과 대만, 뭐 일본 이런 식의 그 제조업 강국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마인드가 뭔지를 명쾌하게 정의하십니다. 잠깐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한다. 그리고 퇴근 시간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일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제조업 마인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어떤 납품에 대한 오더를 받았어요. 그럼 납품 기일이 있고 퀄리티에 대한 보장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혼자서 이거 어떻게 납품 기일에 맞추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인드셋, 그리고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어떤 상황,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제조업 마인드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킨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뭐 우리나라 기술자 가가지고 이렇게 앉혀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제 처음엔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보다가 또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뭐 진행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준영 박사님은 단연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나 아니면 이런 류의 제조업 강국에서 많이 이제 토대가 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초등, 중등 교육의 베이직 위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로 업무를 해내는 프랙티스 날리지가 셋업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1, 2년에 걸쳐서 거친다고 해도 잘 육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과거에 제가 읽었던 어떤 한 책이 생각이 나는데, 한국에 파견됐었던 한 신부님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겠다고 생각한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바로 한국의 어떤 아주 깡촌의 농업학교에서 까까머리 소년이 미분적분을 열심히 풀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농사 짓고 블라블라 하기 위해서 미적이 필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정도로 고등교육이 아주 밑단까지 이렇게 가 있고, 그걸 또 해내는 것이 좋다, 해내야 한다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이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엔 그게 없는 거죠. 심지어 요즘 미국의 세태 중에 3대에 걸쳐서 대학 졸업자를 하나도 내지 못한다면 너희는 루저다, 이런 또 세태가 생겼다고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K교육의 화라산이죠. 어쨌든 그런 어떤 세태가 이렇게 만연하면서 점점 더 이 숙련된 노동자, 그리고 하이 레벨로 이렇게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절대 모수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죠.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제조업의 부흥이 아니라 최 박사님의 시각에서는 미국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일이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아까 제조업 마인드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마인드가 정착되지 않고 뭐 과거에 우리가 뭐 미싱 돌리고 뭐 못 받고 이런 제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의 기술을 활용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로봇과도 협업해야 되는 이 어려운 제조업의 미래에 적합한 경쟁력과
거기에 걸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요원하기 때문에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체 컨텐츠에서 하시는 거죠.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또 한국 사회의 장점, 또 한국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더 발전해야 되는지, 뭘 돌아봐야 되는지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 노페이크 마케팅의 시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